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리는데 비 속에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저는 혼자 계시는 지금 뭔가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나고요. 그 얼마나 고뇌가 심했으면은 계엄령을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에 젖어봅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기밀이라든가 어떤 정보 이런 것은 만 분의 1도 안 되겠죠.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은 얼마나 수많은 정보를 입수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고뇌에 찬 어떤 결단을 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참 그런 어떤 대통령의 마음에 어떤 비가 내리던 그런 것이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뭡니까? 한동숙 총리가 지금 뭡니까?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지금 검색 1위로 이재명을 제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지금 경선에서는 뭐 좀 더 나오는 어떤 뭡니까 지지율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것은 좌파에서 하느냐 우파에서 하느냐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기관 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우파에서 하는 조사 기관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29% 정도 나오고요. 홍준표 시장이 20%, 그다음에 한동훈이가 19% 이렇게 붙어 있고요. 나경원 의원이 뭡니까 안철수를 제껴버렸네요. 한 10% 정도 나오고 안철수가 한 6% 정도 나오는 그런 지금 엎치락 뒤치락 이래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이다. 엎치락 뒤치락 해야만이 흥행이 되죠. 가만히 물결처럼 없는 이재명이처럼 혼자 독주로 해도 흥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엎치락 뒤치락 뉴스거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뉴스거리라는 건 뭡니까?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고 대통령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렁이는 것들 바다를 있어야 그 사람이 쳐다보겠죠. 바다도 고요하면 쳐다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있죠. 고성국 TV에 고성국 박사님이 결국 쓰러졌답니다. 생방송 중에 그것은 탄핵 전국에 수많은 생방송을 하면서 매일 방송을 하면서 또 해보면 우리 악플에 많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지금 또 여러 대선 후보가 나오지만은 나는 누구 좋다 이러면서 또 다른 후보를 막 씹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요. 그런 또 구독자가 100만이 넘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안티들이 들어오겠습니까? 또 좌파들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특히 뭐 저는 생방송을 하지 않지만 생방송 같이 새벽에 하기는 있지만 생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방송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은 늘 지켜야 되고요. 또한 뭡니까? 많은 질문과 또 많은 댓글이 달리겠죠. 거기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 그것도 시간을 지켜야 되는 그떤 압박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다 믿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에서 탄핵을 당하는 거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10배가 넘죠. 고성팀에는 그런 분들이 엄청 스트레스는 엄청나고 충격이 크다고 봅니다. 저 또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런 또 대형 유튜버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 두 번째는 최재형 목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국계 한국인이죠. 이제는 뭡니까? 결국은 북한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씨앗 심기 우리가 지금은요 동사철이라서 저도 얼마 전에 텃밭에 여러 가지 심었는데요. 토마토 뭐 그 가지 상추 뭐 이런 거 치커리 여러 가지 심었는데요. 뭐 두릅도 심고 있는데요. 그런 씨앗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씨앗을 심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북한에서 탈북민이 그쪽에 북한 쪽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이게 결국은 씨앗 심기에 연루가 됐지 않느냐 그 목표를 그 사람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미인계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있는 그런 곳은 아니고 통일전부니까 선전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쪽에 알아보겠소 이렇게 해서 며칠 뒤에 연락이 왔는데 받아보니까 결국은 그런 확률이 높다. 씨앗 심기에 아마 체포됐을 거다. 씨앗 심기란 것은 북한에 이쪽에 애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인계에서 안 넘어가는 동물은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팩트는 뭐 알 수가 없지만 북한에 있는 그 사람하고 또 이렇게 같이 통화하는 내역들이 뭡니까? USA의 어떤 뭐 탑 뉴스 채널에 어떤 그렇게 올라왔는가 봅니다. 그래서 최재형 이자는 누굽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님을 욕보인 자죠. 바로 시계에다가
거기다가 뭡니까 녹음 장치랑 카메라를 장치해서 고향 선배니 아버지 어쩌고 뭐 지인이 어쩌지 이렇게 들어가서 김건희 여사님을 접선을 했죠. 거기다가 명품 뺨을 백을 갖다 준 가지고 촬영을 해서 결국은 욕보이려고 작업을 했는 거죠. 그래서 좌파 매체, 좌파 유튜브에서는 출연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죄는 제대로 받는다고 그 죄는 결국은 오래가지 못해서 뭐 지금은 좀 많이 아픈데 그게 아픈 것이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좀 많이 아픈 큰 병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끝은 있고 선의 끝은 없지만 분명히 악의 끝은 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욕보이려고 작업을 하던 그런 자들이 결국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뉴스는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이 이제 대부분에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4명 합의체 4명에서 기피를 신청해서 결국은 전원 합의체로 올라간대요. 노태학이 선거관리위원장이죠. 이자는 뭡니까? 회피를 신청해서 빠지고 12명이 결국은 전원 합의체로 올라갔는데 저는 늘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헌재에서도 8명의 인용을 받아서 그자슨 한 방에 우리가 무너졌듯이 대법원에서도 옛날 건순일부터 해서 김만배가 작업을 해서 또 무사히 빠져나온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에는 0.17, 뭐 1.7% 확률도 빠져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빠져나와 버리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뭡니까? 해오리 바람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재명의 모든 죄를 사해준 나머지 죄목이 지금 많이 있지만 대북 송금도 있고 FBI 후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 남아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것이 대부분에서 지금 바로 나오는 선거철에 나오는 이 그러니까 합의체에서 나오는 결과가 결국은 이재명을 뭡니까 대통령을 만들어 주느냐 안 그러면 깜빵으로 보내느냐 결국은 대통령 못 나오냐 이 두 가지 기술리가 있는데 과연 선거 전에 6월 3일 전에 또 합의체에서 결과를 낼지도 의문이고 낸다면은 결국 우리가 바랄 때는 유죄를 주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 이재명이 했는 뭡니까 기술을 보면은 기름장아 같이 다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자가 또 무슨 짓을 해서 빠져나왔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가 생겨버릴 겁니다. 어쨌든 뭡니까 우리가 믿었던 헌지의 그 나쁜 재판관들 결국적으로 어떤 입에 무엇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들에 의해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뭐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편법을 썼던 불법을 썼던 무슨 짓거리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적으로 정치랑서 빠져나오는 현실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대통령 파면되는 순간에 이재명 혼자 독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만약에 무죄를 받아버리면 이재명의 날개는 더 이상 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뭡니까 한국 총리의 지금은 고무적으로 다음이나 네이버 이렇게 검색 1일에 지금 등극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우리 국힘당 안에서 지금 대선 주자들이 경선에 여기서 1등하는 사람과 결국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시너지가 생겨서 결국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되겠죠. 또 저희 강화문 또 현장에서 아주 고생하시는 정강훈 목사님도 나중에는 빅텐트를 치고 이렇게 또 우리 전라도에서 지금 이낙연 씨도 같은 과는 아니지만 결국적으로 그 사람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개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헌과 새로운 정치 화합을 한다면은 누군가가 합류할 수 있다. 누군가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뭡니까? 이재명이를 그래도 갉아먹는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그분도 같이 합류를 하고 이준석이까지 다 합류를 한다면 결국적으로 빅텐트는 칠 수 있다. 물론 꼴보기도 싫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백척간도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준석이 또한 그러니까 안는 그러한 큰 어떤 대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김문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죠. 김문 장관도 쿨하게 내가 대선에서 여기에서 경선에서 1등 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홍준표 시장은 뭡니까 굉장히 어떤 양력이 있듯이 정치적인 중량감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비전 발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발표가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경원 의원은 대부분 뭡니까 한 방에 안철수를 물리치면서 10% 올라간 건 역시 그저 똑똑한 그런 말솜씨 그리고 전국을 찌르는 그런 드럼통 얘기 또 잘했고요. 여러 가지 또 뭡니까 또 이 당을 뻐꾸기 둥지를 옮겨라 뭐 이런 거 하면서 나경원이 먼저 불쩍 뛰는 이런 결시 나다라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동훈이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인지도를 갖고 지지율은 있지만 결국적으로 당내 경선에서 저는 1위는 힘든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살인자보다는 배신자의 어떤 낙인에서 벗어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는 굉장히 가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하도 총리가 아침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세 정책 이거 트럼프 대통령을 잘 이렇게 협력해서 관세 정책을 잘 이끌어내고요. 좋은 결과를 내고 특사가 온다든가 특사를 보낸다든가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도와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음력 3월 안에 4월 4일 전에 아마 한덕 총리가 이재명을 앞지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단일화가 또 예상이 되고 있겠죠. 어차피 흥행이 되려면 엎치락뒤치락 해야 흥행이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고요하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저쪽에는 이재명이 혼자 독주 체제니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나 안 보나 똑같은 결과니까 경상도에서 90% 나왔다 이러지 않습니까? 90%는 거는 자기 진영 안에서 90%겠죠. 그렇지만 흥행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혼자서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고 여기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어떤 재미 흥행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볼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재래시장에 가면 이 각설이가 막 떠들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장구 치고 할 때 볼거리가 있고 칫솔 주고 뭡니까 화장지 주고 하는 것도 볼거리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볼거리라는 건 흥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흥행 뒤에 결과를 잘 만들어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법원에서 6월 3일 전에 결정을 내려서 만약에 무죄를 줘버리면 정말 우리나라 사법권은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현재는 이미 개차반 됐고 현재 개판됐지만 대부분까지 무너지면은 결국적으로 우리나라 사법권은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대부분이 정말 또 작업이 가능 12명을 작업하기는 참 힘들겠죠. 8명은 작업했지만 노태하게 빼고도 12명이 되니까요. 전원합의체가 12명까지 작업이 된다면 결국적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사법권에 기댈 어떤 희망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한 뭡니까? 거기에서 정말 꽃가마를 태워줘 버리면은 걷잡을 수 없이 그것은 무너진다. 이제는 막을 수가 없는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한덕 총리가 또 미국에서 어떤 지원이 있고요. 우리 또 이렇게 김무장관이나 홍준시장 나경원 의원 이런 어떤 중에서 1등 하시는 분이 결국적으로 어떤 미국에서 어떤 도움 이런 것이 합세가 되면은 2030 세대들의 미래 세대를 안고 청년 세대를 같이 안고 가면서 윤 대통령의 윤심을 같이 안고요. 이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큰 대안의 정치, 대심의 정치가 되겠죠. 큰 가슴을 가진 그런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에 임할 수가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진 것은 아니다. 점점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뉴스를 가져오고 있고요. 또 검색 1위를 갖고 이런 현상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일단은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탄핵이 되면서 완전히 꺾인 기울어진 운동장이 점점 바로잡아지고 있는 배가 기울었지만 점점 바로잡아지면서 지금 약간의 전열을 구비하고 있다. 다시 싸울 태세가 이제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월 3일까지는 시간이 한 열흘 남았는데요. 많은 준비가 예상이 되고 또 국제 정세가 많은 변화가 될 겁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많이 이렇게 쏠리게 되겠죠. 그런 것도 또 관세 또 이제 정책에서 우리가 한덕 총리가 잘 받아내면은 거기서 또 많은 또 시너지가 나올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는 많이 변하고 있는데 고성국 TV의 고성국 박사가 오늘 완치가 되고요. 또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정말 별일 없으시면 마음 간절합니다. 또 최정희나 이 목사는 목회 활동은 거진 하진 않았고요. 주로 통일 운동 어쩌고 저쩌고 했는 어떤 좌파의 끈앞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적으로 고향 선배가 어쩌고 차고 시계에다가 녹음장치 카메라가 차고 들어간 것은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님을 욕보이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전원합의체에서 결과를 만약에 대통령이 떨어지면 바로 결과를 내놓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전에 12명이 정말 국익의 일념으로 난세 영웅이 되시려면 이재명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죄를 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현재처럼 저렇게 무너지면은 우리는 와르르 무너지는 아주 비상 시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공쌤 TV입니다.